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태극기를 16개 올렸습니다. 16개요? 왜 하필 태극기였을까요? 미국 국기도 아니고, 일본 국기도 아니고, 대만 국기도 아닙니다. 태극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가 태극기 옆에 쓴 문장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고, 반도체 설계, 제조,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테슬라에 합류하라. 이게 단순한 채용 공고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선전포고에 가깝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CEO가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팔로워가 보는 자기 SNS에서 한 나라를 콕 찍어서 인재를 데려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역사상 이런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아닙니다. 머스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경제편의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다니고 계신 분 혹시 주변에 계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반도체 업계에 계시거나 가족 중에 반도체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그분들을 노리고 있거든요. 이야기는 올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테슬라 코리아가 조용히 채용 공고 하나를 올렸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량 생산 AI 칩 개발에 함께할 인재를 찾는다.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채용 공고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올라온 지 이틀 만에 일론 머스크 본인이 직접 리트윗을 합니다. 그것도 태극기 이모티콘 16개를 줄줄이 달고서요. 왜 머스크가 직접 나섰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테슬라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머스크는 테슬라를 AI 기업으로 바꾸고 있어요. 완전 자율주행 기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AI 데이터 센터. 이 세 가지가 테슬라의 미래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반도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스크가 직접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AI 칩이 없으면 옵티머스는 오즈의 마법사 속 깡통 로봇처럼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스스로 도로 위의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려면 초고성능 AI 반도체가 실시간으로 연산을 해야 하거든요. 반도체가 곧 심장이자 두뇌인 셈이죠. 문제는 지금 테슬라가 이 반도체를 자기 손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설계는 자체적으로 하지만 실제 생산은 삼성전자와 TSMC에 맡기고 있어요. 남의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죠. 머스크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부품을 다른 회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머스크가 꺼낸 카드가 있습니다. 테라펩이라는 겁니다. 테라펩. 이름부터 어마어마하죠? 테슬라의 전기차 공장을 기가팩토리라고 부르잖아요. 기가 위에 테라입니다. 1000배 더 큰 스케일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직접 생산하고, 직접 패키징까지 하는 초대형 종합 반도체 공장을 미국 땅에 짓겠다는 겁니다. 올해 1월 실적 발표에서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과 협력하더라도 앞으로 3년에서 4년 내에 칩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테라펩 건설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 3월 14일이에요. 머스크가 X에 글을 올립니다. 테라펩 프로젝트 7일 이내 시작된다. 말만 하던 게 아니었어요. 진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퍼즐을 맞춰보세요. 초대형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 근데 반도체 만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입니다. 반도체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 공정을 돌릴 줄 아는 사람, AI 칩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은 D램 세계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고, SK 하이닉스는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 폭메모리, HBM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이 두 회사에서 10년, 20년 경험을 쌓은 엔지니어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머스크가 테라펩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인 겁니다.
중앙일보는 이걸 딱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머스크의 야심, 마지막 퍼즐은 K 엔지니어. 이 말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머스크만 한국 인재를 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를 향해 러브콜을 보내는 건 테슬라만이 아닙니다. 미국 빅테크가 총출동했어요. 엔비디아, 구글, 애플, 브로드컴, 마벨, 미디어텍, 퀄컴.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기업들이 전부 한국 엔지니어를 타깃으로 잡고 있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곳이 어디냐면요. AI 반도체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내건 조건 한번 들어보세요. HBM 개발 경력 8년 이상인 엔지니어에게 기본 연봉 최대 3억 7,500만 원. 기본급만 이 정도예요. 주식 보상은 별도고요.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이 약 4,500만 원이거든요. 거의 8배입니다. 8년치 월급을 1년에 주겠다는 거예요. 애플, 구글, 브로드컴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3억에서 4억 사이를 기본급으로 던지고 거기에 스톡 옵션까지 얹습니다. 실리콘밸리 전체가 한국 엔지니어한테 수표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돈보다 더 소름 돋는 게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핀셋으로 집어가듯이 딱 골라서 데려갑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직원 A씨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반도체 행사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명찰에 적힌 삼성전자라는 글자를 보고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가벼운 인사였습니다. 한국 근무 환경 만족하세요? 연봉은 어느 정도 받으세요? 몇 마디 나누더니 노골적으로 물었답니다. 혹시 이직 생각 없으세요? A씨는 바로 거절하고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 그런 접근이 한 번이 아니었대요. 출장 기간 동안 3번이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헤드헌터도 있었고 미국이나 중국 반도체 기업 관계자도 있었다고 해요. 삼성전자 명찰만 달고 있어도 스카우트 제의가 날아오는 시대.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국 이야기인데요. 이걸 알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미국만 한국 인재를 노리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도 들어왔습니다. 중국 바이두는 AI 반도체 자회사 쿤룬신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써니베일 사무실에서 일할 반도체 엔지니어를 10건 넘게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15만 9,600달러, 약 2억 3천만 원으로 제시됐는데 바이두가 AI 인력 연봉에 상한을 두지 않겠다고 한 만큼 이건 최저선이에요. 알리바바, 바이트댄스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채용 중입니다. 여기서 교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데 근무지가 미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중국 본토로 이직한다는 심리적 부담과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사무실이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일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상 중국 기업으로 가는 건데 포장이 다른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일하는 반도체 직원들은 링크드인이나 이메일로 중국계 회사에서 심심찮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높은 연봉에 미국 근무 조건까지 제시하면 실제로 옮기는 인재들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정리해 볼게요. 왼쪽에서는 머스크가 태극기 들고 테슬라로 오라 하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엔비디아가 3억 8천만 원짜리 수표를 흔들고 있고 뒤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조용히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방에서 한국 엔지니어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비상입니다. 두 회사 다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특히 SK하이닉스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하고 성과급 상한제를 아예 폐지해버렸어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덕분에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964%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연봉이 1억이면 성과급으로만 약 1억 4,820만 원을 받은 거예요. 합치면 세전 2억 5천 가까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등 목표 이상의 실적을 거둔 사업부에 추가 보상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성과 중심 보상 강화와 연구 환경 개선을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업계에서는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왜냐고요?
SK 하이닉스가 세전 2억 5천을 줬다고 해도 엔비디아가 기본금만 3억 8천에 주식 보상 별도인 거잖아요. 거기에 실리콘밸리 근무라는 타이틀까지 붙으면 단순 금액 비교로는 국내 기업이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경사설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매력적인 이직 조건을 애사심이나 애국심의 호소에 맡기란 어려운 일이다. 냉정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 남아달라는 말로 연봉 3억 8천짜리 제안을 거절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전세 살고 계신 분들, 아이 키우고 계신 분들, 내 집 마련 꿈꾸고 계신 분들, 만약 내가 반도체 엔지니어인데 누군가 3억 8천을 제안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고민 안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애국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진짜 위기는 대기업이 아니에요.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이른바 소부장 기업들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인재 유출이 걱정인데 소부장 기업들은 아예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원래도 삼성, SK 같은 대기업의 인재가 몰리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거기에 해외 빅테크까지 가세한 거잖아요. 올해 2월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6 현장 분위기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도쿄 일렉트론, ASM 같은 글로벌 장비사 부스에는 예비 엔지니어들이 줄을 서서 복지 혜택을 확인했대요. 반면 국내 중견, 중소 소부장 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사장 뒷골목에서 인재를 구걸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구걸이라는 표현까지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민낯이에요.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혹시 최근에 주변에서 이직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숫자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2031년까지 국내 반도체 인력 수요는 30만 4천 명으로 치솟습니다. 그런데 매년 새로 들어오는 인력은 고작 5천 명 수준이에요. 이 속도면 2031년에는 최소 5만 4천 명의 인력 공백이 생깁니다. 감사원은 더 심각하게 봤어요. 최대 8만 1,000명까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만 4천 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전체 인력이 약 7만 8천 명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70%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는 거예요. 여기에 해외 유출까지 겹치면요, 공급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외 빅테크가 노리는 건 신입이 아닙니다. 8년차, 10년차 이상의 핵심 경력자들이에요. 엔비디아 채용 공고를 다시 보세요. HBM 개발 경력 8년 이상. 이 사람들은 단순히 한 명의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10년 넘게 현장에서 축적한 노하우,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체화된 공정기술, 후배 엔지니어들에게 전수해야 할 경험까지 전부 그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겁니다. 축구팀에서 에이스 스트라이커가 빠지는 것과 10년차 수석 코치가 빠지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스트라이커는 새로 영입하면 됩니다. 근데 수석 코치가 빠지면 훈련 시스템이 흔들리고 유소년 선수 육성이 멈추고 팀의 DNA 자체가 끊기는 거예요. 지금 한국 반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기술의 맥이 끊길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네이버의 미국 이민 커뮤니티 미준모에는 반도체 대기업 경력자가 미국 영주권 전문가 비자인 NIW를 신청하기 위해 변호사를 소개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승인을 받았다며 경험을 공유하는 글도 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이크론 미국 본사 루비에서 한국어가 더 많이 들린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직원만 수백 명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이건 이미 시작된 유출입니다. 태풍이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태풍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국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 상상해 봅시다. 만약 SK하이닉스가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해외 빅테크가 억대 연봉을 흔드는데 성과급은 기본급의 몇백 %에서 딱 잘리는 구조. 엔지니어 입장에서 나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천장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떠나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상한을 풀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한 건 단순히 돈을 더 준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만든 성과만큼 가져가라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본급의 2,964%에 해당하는 성과급이 나왔어요. 연봉 1억이면 성과급만 1억 4,820만 원. 이 정도면 굳이 미국까지 가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메모리 사업부 추가 보상 방안을 논의 중이고 성과 중심 보상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향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핵심 인재에게는 억대 스톡 옵션, 장기 재직 인센티브, 주거 지원까지 포함한 패키지가 나와야 해요. 미국 빅테크가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일하는 대신 그만큼 보상하는 구조라면 한국도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제도가 천장을 만들어선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행사장 뒷골목에서 인재를 구걸한다던 소부장 기업들 기억하시죠? 이 회사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일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구조가 보여요. 어렵게 3년 키운 엔지니어가 대기업으로 가고 대기업 엔지니어는 해외로 가는 연쇄 유출입니다. 위에서 빠지면 아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생태계의 허리가 무너지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카이스트 유해준 AI 반도체 대학원장의 말이 가슴에 꽂힙니다. 과감한 처우와 탄탄한 연구 환경을 갖추지 못하면 국가적 자산인 인재 유출을 막기 어렵다. 이건 한 교수의 의견이 아닙니다. 업계 전체가 보내는 SOS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라펩. 이게 정말 성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TSMC가 업으로 삼고 있는 엔지니어링과 과학, 예술적 숙련도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맞는 말입니다. 반도체 제조는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의 결정체예요. 공장 하나 짓는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테라펩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인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변하진 않습니다. 머스크가 아니어도 엔비디아가 있고 구글이 있고 애플이 있어요. 한국 반도체 인재를 향한 러브콜은 AI 시대가 계속되는 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거세질 거예요. 올해 빅테크의 HBM 구매액만 7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08조 원 규모로 전망되거든요. 이 시장이 커질수록 한국 엔지니어의 몸값은 더 올라가고 유혹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인재 몇 명 빠져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인재 사관학교로 전락해서 남의 나라 기업을 위해 사람만 키워주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머스크가 왜 태극기를 올렸을까요? 엔비디아가 왜 3억 8천을 던질까요? 구글이, 애플이, 중국 기업들까지 왜 한국 엔지니어에게 미쳐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가 탐낼 만큼 우리가 쌓아온 기술과 경험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위기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보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가치를 전 세계가 인정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대단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고, 그건 기업과 정부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반도체 업계에 계시든, 자녀가 이공계 진학을 고민하고 있든, 반도체 관련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든,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가 흔들리면 수출이 흔들리고, 수출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월급과 집값과 노후가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주변에 한 명만 공유해 주세요. 이 위기를 아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것, 그것도 지키는 일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편의점이었습니다.